2022년 11월 모고 독서지문 차선의 이론, 차선 선택할 때 이론 시작할게. 가문단 경제학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최적의 결과를 추구한다고 본다. 쉽게 말해서 경제학 얘기하는 거야.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들, 우리들이 이제 뭐 소비 같은 걸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 그치? 거기에서 우리가 최적의 결과를 추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요? 값싸고 좋은 거 사는 거, 가성비 생각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항상 추구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경쟁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하는 거야. 최적의 결과 얻기 어려워. 최적 결과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야. 그럼 뭐? 효율성. 효율적인 걸 찾는다는 거야. 그래 고려하여 그 다음에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 다음 선택이 뭐가 가장 좋을까? 그걸 효율성을 고려해가지고 뭐?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거야. 하지만 립시와 랭카스트는 차선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을 제시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차선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하고 다른 걸 누가 립시하고 랭카스트가 했다는 거야. 그 이론이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오겠지. 나문단.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 가장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 차선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예를 들어주는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지 못할 때 밑에 보면 10개 중에 9개가 충족돼요. 그러면 10개 중에 9개 충족되는 게 우리가 차선이라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10개 중에 8개 충족되는 게 그게 차선일 수도 있다. 그게 누구의 이론? 립시와 랭카스트의 이론이야. 요게 이제 요 갈로 해놓은 게 요게 차선의 이론이고, 자, 예를 들면 효율성, 우리가 최선이 아닐 때는 효율성을 생각한다 그랬지, 그치? 효율성을 달성하기에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8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차선 이론. 립시와 랭카스트의 차선 이론. 우리 생각하기에는 10개 중에 10개 다 충족되면 최선인데 그게 안 되면 9개만 충족되면 그게 더 좋지 않아? 그게 차선인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소리 하는 거야. 다 볼게. 여기서 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왜 9개가 차선이 아닐까? 그거는요, 뭐 때문에? 공평성. 앞에 효율성을 봤지, 그지? 효율성 외에 또 공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야. 한 사회가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여기는지는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대.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이 나왔네.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 있잖아. 우리가 봐. 공평성도 함께 고려된다. 한단 말은 공평성, 원래 우리가 효율성을 고려했는데 거기에 공평성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고 앞에 효율성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공평하다고 하는 거 그거 사회의 무차별 곡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대. 그러면 사회의 무차별 곡선은 해가지고 여기에 사회의 무차별 곡선에 대한 개념은 나왔네.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가지고 효용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만족감이에요.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주는 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회 전체의 만족감을 보여준다는 거야. 사회 전체의 만족감. 그러니까 우리 개별 있잖아.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겠지, 그지? 그 만족감을 종합해가지고 사회 전체의 만족감인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 사회 무차별 곡선이다.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 그 사회 개인의 효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평성, 이거는 뭘 보여준다고 그랬지? 공평성 보여준다고 그랬지, 그지? 공평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제 지문 어렵거든. 어려운 경제 지문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경제 시간이 아니야. 우리는 국어 시간이야. 우리 주어진 이 본문 안에서 있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든 점은, 무차별 곡선의 위의 모든 점은요,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데, 우리 뒤에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생긴 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고, 여기 있는 점들 있지. 이 점들은요, 전부 다 동일하다는 거야. 동일한 후생 수준, 사회의 후생 수준, 동일한 만족감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이 곡선은 원점에서, 여기가 원점이지, 그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원점에서 멀리가 후생 수준이 높다는 것. 자, 멀리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하나 있고, 야, 여기 있는 게 하나 있어. 그럼 어디가? 원점에서 멀리 있는 게 여기 A고, B고, C면, 이 C가요, 이게 후생 수준이 높은 거야. 사회의 후생 수준이 높은 게 되는 거야. 그냥 이대로만 이해해. 더 이상 깊이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 충분히 풀려. 일반적으로 사회의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요, 어떤 모양이라고요? 모양은 원점에 대해 볼록, 원점 여기니까 여기에 대해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야. 그리고 우하향 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대. 옆에 우하향이면 뭐야? 이렇게 갈수록 뭐 한다고? 기울기가 완만하대. 그 이유는 밑에 나와 있어요. 이는, 자,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낮은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만족감이 낮다는 거야. 우리가 있잖아, 1,000만 원, 높은 효용수는 1,000만 원이 가진 사람이 누리는 거,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만일 누가 10만 원 줬다. 그때의 만족감은 좀 낮겠지, 그지? 근데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는 사람만 있어. 10만 원 있는 사람한테 10만 원 주면 이거 엄청 만족감 크겠지, 그지? 그럼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말, 얘는 만족감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거야? 계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결과 기울기가 어떻게 해요? 우하향이고, 우하향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야. 완만해지는 곡선이 나타나는 게 요 이유 때문인 거야. 다시 봐봐. 우하향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유는요, 높은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은 낮은 가중치, 만족감이 낮다는 소리고, 낮은 효용 수준밖에 못 누리는 사람은 높은 가중치 조금만 뭘 줘도 엄청 만족감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효용 수준하고 가중치는요, 어때요? 가중치는 반비례하네, 그치? 반비례. 자, 그림은요, 사회에서 경제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쌀과 옷까지 상품만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생산 가능 곡선이 CD야. 잘 봐. 이 그래프는 그냥 보면서 봐도 이해해야 되는 거야. CD 요 있지. 이렇게 어머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래프 있지. 요게 뭐야? 생산 가능 곡선이야. 생산 가능 곡선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곡선이 이게 SIC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를 통해 차선의 이론의 예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우리 만족감이 효용 수준이 가장 큰 건 어떤 거야? 사회 후생 수준이 가장 큰 것. 얘가 사회 후생 수준이 멀수록, 여기 원점에서 멀수록 사회 후생 수준이 가장 높겠지, 그지? 이게 가장 높고요. 그리고 생산 가능성은 원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모양? 생산 가능성 CD는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 이렇게 오목해졌지, 그지? 이 곡선 위에 점들, 여기 점들 있지? H, E, K, 이 점들 있지? 곡선 위에 점들은요, 생산의 효율성이 충족하는 거. 이 효용성 충족이야, 얘는. 충족하는 거 의미이고, 곡선 바깥쪽, 요 바깥쪽 여기지? 바깥쪽, 우리 바깥쪽 보면, 이 부분이 바깥쪽이 곡선, 여기 엎어진 거, 요 곡선, 여기 바깥쪽, 여기지? 요 안쪽은 여기잖아. 바깥쪽은요, 생산 불가능이에요. 바깥쪽은 생산 불가능이고, 안쪽은요, 생산 가능. 근데 비효율적. 가장 효율적은 뭐야? 요 위에 점들이야. 위에 점들이요. 얘가, 위에 점들이 가장 여기가 요 H, E, K. H, E, K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밖은 요 오목한 선 밖은요, 생산 불가능. 근데 안쪽은요, 생산 가능한데 어때요? 비효율적.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점, 여기가 이 지점, 여기 있지. 여기가 최적이야, 여기가. 이 지점이요, 최적인데, 만약 선분 FG가, 자, 선분 FG가 이렇게, 자, FG라는 선분이 이렇게 그어졌다, 이렇게. FG. 요 선분이 그어졌다, 그지? FG와 같은 요게 이제 제약인 거야. 제약이 가해지면 이 선분 바깥쪽에 있는 지점은 선택할 수 없게 돼요. 바깥쪽에 있는 거 다 선택 못 해. 선분 바깥쪽 선택 안 돼. 그래서 최적의 결과가, 이렇게 선분 2는요, 최적이긴 한데, 얘는 어디 있어요? 선분 바깥쪽에 있어. 얘는 최적이긴 한데, 선분 바깥쪽이야. 바깥쪽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때 H 지점은 제약하에서 생산 가능한 CD 위에 하기에 생산의 효율성이나마 충전할 수 있으므로 차선의 신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H 보자. H 여기 봐. 요 H 여기 있지? H는 차선이라고 차선이라고, 이게 차선이, 얘가 차선이야? 얘가 차선이 안 돼. 선분 안쪽에 있잖아. 왜? 우리 있잖아. 여기는 효율성만 본 거잖아. 이거는 뭘 보? 효율적이라는 게 효율성만 보잖아. 그지? 우리 뭘 더 봐야 돼? 효율성 외에 공평성도 봐야 되지. 그지? 이 선이요. 이 선이 사회 우승 수준이 높은 선이야? 아니지. 어디가 높아? 이 선이 가장 높잖아. 이 선이 가장 높지. 그지? 그러니까 얘보다는요. 자, 여기가 얘가 가장 높고 그다음 높은 게 뭐야? 이거지, 그지? 여기는 지금 이게 최적이고 가장 공평성도 좋고 하지만은 요 FG 선분 밖에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선택이 안 돼. 그러면 뭐야? 그 다음에 H 아니면 I인데요. 얘는
사회 후승 수준이 낮잖아. H는 사회 후승 수준이 낮고 사회 후승 수준이 높은 I 여기 선택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보면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보면 이때 H가 효율성은 있어. 근데 얘가 차순위 아니야. 차순위 선택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 SIC1과 SIC2의 원점을 위치를 고려한다면 SIC1, 2에 있는 이건 원위에 있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낫다는 거야. 공평성이네요. 사회 후생 수준이 낮은 거야. 그거보다는요, SIC 위에 있는 I가요, 얘가 뭐야? 사회 후생 수준이 높은 거지. 공평성이 높은 거야. 네, 사회 후생 수준이 바로 있네. 더 높기 때문에. 따라서 차수는 뭐야? I 지점이 차순의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차수는 뭐도 본다? 효율성만 보는 게 아니고 효율성 플러스 공평성을 보니까 이 선분에서는 여기서는요. 얘도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얘도 효율성이 있지 그지? 그러면 어디에? 여기 후생 수준 낮은 것보다 후생 수준 높은 거 여기 SIC2에 있는 I 지점을 골라야 하는 거야. 자, 우리 그리고는 뒤에 볼 게 없다. 여기까지고 문제 풀어봅시다.